예, 기자님들이 몇 분 안 계시네요.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추진위원회를 방금 전에 국회의원회가 한 제3간담회장에서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추진위원회가 이제 결성이 됐고요. 저희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결성에 맞춰서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민주유공자법은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본회의 통과 바로 다음 날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폐기가 된 이런 불운한 법입니다.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자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20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민주유공자법이 이렇게 거부당하고 또 제정을 못하는 그런 법이 되어야 되는지 참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맡고 있는 박래호입니다. 네. 예, 여기 참가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정준호 민주당 국회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예, 그리고 육아협의 장남수 회장님과 어머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윤봉남 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인 김재하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송성용 대표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먼저 정준호 국회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 의원입니다. 바로 얼마 전입니다. 작년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이 되면서 15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던 국가유공자증을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항공보안과는 이 공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김포공항에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재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한 분께서 비행기 탑승을 거절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로부터 5.18은 국가유공자가 아니다라는 말까지 들으셨습니다. 저희 의원실이 이 사실을 파악을 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사과를 받고 이후 차별이 시정되었습니다. 법안을 살펴보니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4월 혁명 희생자까지만 포함이 되어 있고 민주화운동 유공자는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민주항쟁의 상징과도 같은 박종철, 이한열 같은 열사들은 국가유공자는커녕 국가보훈 대상자도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민주유공자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인데 아직도 5.18 민주화 유공자가 처벌받고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분들이 대한민국이 기억하고 예우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해야 된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최근 뉴라이트 국가개조 논쟁이 있었습니다. 독도 지우기, 일제 침략 미화 등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모든 것이 뉴라이트들의 조직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도 이미 뉴라이트들이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유공자법은 21대에서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유산을 미래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 필요한 법으로 제안이 되었다면 22대 국회에서는 뉴라이트 국가개조에 맞서 다시는 권위주의 시대로 퇴행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으로 법으로서 그 중요성이 위상 달라졌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의 통과를 위해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뉴라이트 국가냐 아니면 민주 열사들께서 꿈꿨던 민주공화국이냐 집단 지성인 국민 여러분들의 올바른 판단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민주공화국의 그런 방향을 확고히 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정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육아협 전국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장남수 회장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아협 회장 장남수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오는데 누가 가장 공이 컸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국가라고 세계에서도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그 민주화가 대한민국 민주화 여기까지 오는데 어떤 분들이 공이 제일 컸겠습니까? 박정희, 유신, 전두환 군사정권에서 한 거에서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 죽고 다치고 감옥 간 분들 많은데 그중에 우리는 민주화를 위해서 죽고 다친 분들만 이 민주융자법으로 만들어달라고 지금 이 법은 되어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됐으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이 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정돼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법에 이 법이 돼야 됩니다. 각 개인의 명의보다도 대한민국 헌법에 민주주의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했다는 걸 꼭 적어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해방 후에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일제히 협력했던 그분들 반대로 인해서 유공자가 극히 극소수만 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여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법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민주주의로 가기를 거부하겠다는 뜻인데 여러분 판단에 의해서 이번 국회에서 이 법은 꼭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여러분 언론인들도 홍보해 주십시오. 이 법은 만들어야 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꼭 만들어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민주화 과정에서 아들을 잃은 또 딸을 잃은 자식을 잃은 그 유가족들이 지금 3년째 여의도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 분, 두 분 이렇게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그 유가협의 어머니 아버지들의 염원입니다. 제발 22대 국회에서는 민주융자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윤봉남 회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민변회장 윤봉남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이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동의하였고 국민의힘조차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에는 보훈 대상인 희생공헌자의 범위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민주화운동의 희생과 공헌을 통해 쟁취한 결과이고 대한민국이 그 민주화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점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에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1대 국회에 통과되었던 민주유공자법은 유공자 대상도 지원 범위도 최소한으로 축소한 내용이었습니다. 1998년에 최초로 논의된 이후에 이미 대화와 수기의 시간은 2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아직까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분들만이 유공자 지위에 있을 뿐 다른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라는 별 예우도 없는 명칭으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통치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유월항쟁 희생자들도 여전히 유공자로 대접받지 못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로만 지칭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에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유공자로 합당하게 지칭하고 예우해야 합니다.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6월 항쟁으로 민주주의적 성과를 이뤄낸 대한민국이 권위주의 체제로 다시는 퇴행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22대 국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여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이 합당하게 애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께도 간곡히 부탁합니다. 더 이상 명분 없는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정신이 계승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봉남 민변회장님의 발언이었고요. 다음으로는 한국진보연대 김재하 상임공도 대표님의 발언 듣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관한 입장은 이 시대의 양심과 도덕의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진보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신의 온몸을 바치고 그리고 거기에 함께 하신 그 가족들을 예우하고 보살피는 것은 이 사회의 양심과 도덕의 의무입니다. 이것을 저버리고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규탄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 법안에 대하여 소극적이고 왜곡적 내용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마침내 반대를 표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 우리는 출발합니다. 비록 거부권 행사되었지만 지난 21대 국회 때 통과를 함께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그 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함께 통과시키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양심과 도덕을 저버리지 맙시다. 이번에는 함께 합시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정파를 초월하여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민주유공자법조차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규탄함과 동시에 이것은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으리라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 때 통과되기 위하여 저희들은 언제나 함께 유가족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송승용 공동대표님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송승용입니다. 민주주의가 우리나라는 작금에 거부권 행사로 인해 많이 그것도 굉장히 뒤로 후퇴되고 있는 나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거부권으로만 전국이 흘러가는 이 전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민주유공자법도 21대 국회 마지막에 했던 법도 통과된 후 거부권 행사로 막혔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가까운 이 나라가 지탱하고 이 나라의 모든 것이 굴러가고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게끔 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지워버리려 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이제 국회의원들 여야 300여 명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호소를 드릴 겁니다. 전 국민의 호소를 드려서 이 법이 왜 제정돼야만 되는지 그걸 호소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께도 이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역사, 민주화를 이룬 유공자들을 합당하게 대우하는 상식적인 이 법이 여야 모두 진보와 보수를 떠나 모두가 다 동의해서 올바르게 평가받고 올바르게 이해해주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민주유공자법 제정 운동이 오랫동안 계속됐는데 왜 갑자기 시민사회 추진위원회를 만들게 되었는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해서 시민사회가 함께 해오지 않은 건 아닌데
이게 좀 보다도 시민사회가 책임을 갖고 이 입법 운동에 함께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이 시민사회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면서 그걸 모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자회견 자료 맨 아래 보면 여기 시민사회 추진위원회에 참가한 단체들이 있는데 여기에 민규협 그리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18개 단체인데 저희는 앞으로 시민사회들이 더 많은 시민사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이후에 이 시민사회 추진위원회가 저희 300명 국회의원, 여야를 막론하고 300명 국회의원 모두를 만나면서 이 법의 필요성을 설득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야가 합의한 그런 가운데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와 아울러 시민들께 민주용자법 제정의 필요성들을 호소드리면서 반드시 이 법은 꼭 있어야 된다 하는 여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추진위원회가 노력해 가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그 기자회견문은 낭독하지 않고 여러분이 기사 쓰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기자 여러분들 중에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기자회견 끝나고 저 바깥에 있는 백브리핑 하는 그쪽으로 나와 주시면 성실하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결성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